안녕하세요. 우리가 매일 쓰는 물건, 그리고 돈, 이 두 가지가 전 세계를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기계처럼 움직이게 만드는지 그 원리를 한번 쉽고 재밌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국제경제라는 흥미진진한 세계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이걸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지금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 아침에 마신 커피, 입고 있는 옷, 이거 다 어디서 왔을까요? 아마 제각각 다른 나라에서 왔을 거예요. 그쵸? 아니, 왜 우리는 이렇게 온갖 외국 물건들에 둘러싸여 살게 된 걸까요? 바로 이 간단한 질문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첫 번째 궁금증은 바로 이겁니다. 아니, 우리나라가 기술도 좋고 다 좋은데 그냥 우리가 필요한 거 전부 다 만들면 안 되나? 왜 굳이 다른 나라랑 물건을 사고 팔고 이 복잡한 걸 하는 걸까요? 여기에요, 아주 중요한 경제적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 복잡한 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세상을 아주 심플하게 만들어 볼게요. 딱 두 나라, K국과 J국만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이 두 나라에서는 오직 쌀하고 옷, 이 두 가지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작은 모델 안에 국제무역의 거대한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자, 표를 한번 보세요. 좀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만 딱 짚어드릴게요. K국은 쌀 만드는데 4, 옷 만드는데 2가 들어요. J국은 쌀에 12, 옷에 3이 들고요. 숫자가 작을수록 더 효율적인 거니까 K국이 쌀도 옷도 전부 다 J국보다 훨씬 잘 만드네요. 그죠? 경제학에서는 이런 상황을 절대 우위에 있다고 말합니다. 말 그대로 모든 면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한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진짜 궁금증이 생기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모든 걸 다 잘 만드는 K국이 뭐하러 J국이랑 무역을 해야 하죠? 그냥 혼자 다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훨씬 이득일 것 같은데. 바로 이 질문이, 이 퍼즐이 국제무역의 가장 큰 비밀을 푸는 열쇠가 됩니다. 자, 이제 그 미스터리를 풀 시간입니다. 정답은 바로 비교위위라는 개념에 숨어 있습니다. 이 단어 하나에 국제무역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비교 우위를 제대로 알려면 먼저 기회비용이란 걸 알아야 해요. 이거 진짜 쉬운 개념이에요. 뭐냐면 내가 뭔가를 선택했을 때 포기해야 하는 다른 것의 가치,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점심에 김치찌개를 먹기로 했어요. 그럼 뭘 포기한 거죠? 맞아요. 된장찌개나 다른 메뉴들을 포기한 거죠. 그게 바로 기회의 비용입니다. 간단하죠? 자, 이제 이걸 아까 그 표에 적용해보면요. 진짜 재밌는 결과가 나와요. K국이 옷 하나를 만들려면 그 시간에 만들 수 있었던 쌀 0.5개를 포기해야 해요. 그런데 J국은요? 옷 하나 만들 때 쌀 0.25개만 포기하면 됩니다. 와, 보이세요? 모든 걸 느릿느릿 만들던 J국이 옷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K국보다 포기하는 게 더 적은 거예요.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J국이 옷에 대해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그냥 무작정 잘 만드는 거, 절대 우위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각자 기회비용이 더 낮은 거, 즉 비교 우위가 있는 상품에 올인해서 만들고 그걸 서로 바꾸면 양쪽 나라 모두가 혼자 다 만들 때보다 훨씬 더 이득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200년도 더 된 데이비드 리카도의 위대한 발견이고 지금까지도 국제무역의 기본 원리로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왜 무역을 하는지는 알았어요. 그쵸? 비교 우위 때문이었죠. 그럼 이제 남은 질문은 어떻게입니다. 한국 돈 원이랑 미국 돈 달러는 서로 다른 돈인데 이걸 어떻게 교환하죠? 두 돈의 가치를 정해주는 기준,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네, 그게 바로 환율입니다. 환율을 그냥 돈 바꾸는 비율, 이렇게만 생각하면 좀 어려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달러라는 외국 상품의 가격, 그게 바로 환율인 거예요. 예를 들어 환율이 1달러에 1,200원이다. 이건 그냥 1달러짜리 상품 가격이 1,200원이라는 뜻이랑 똑같은 거죠. 어때요? 훨씬 쉽죠? 그리고 이 돈의 가격은 어디서 정해지느냐? 바로 외환시장이라는 곳에서 결정됩니다. 우리가 보는 이 그래프처럼요.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달러를 사려는 사람, 즉 수요와 팔려는 사람, 공급이 만나서 딱 균형을 이루는 지점에서 오늘의 환율이 결정되는 겁니다. 모든 시장이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환율이라는 게 가만히 있지를 않죠. 뉴스 보면 매일같이 오르고 내리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도대체 뭐가 이 환율을 이렇게 쉴 새 없이 춤추게 만드는 걸까요? 환율이 매일 롤러코스터를 타는 이유는요, 정말 다양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나라 경기가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막 해외여행도 가고 수입차도 사요. 그럼 뭐가 필요하죠? 달러가 필요하죠? 달러를 사려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달러 가격, 즉 환율은 오르는 겁니다. 반대로 미국보다 우리나라 금리가 훨씬 높다고 쳐봐요. 그럼 외국인들이 이자 수익 노리고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겠죠? 달러를 원화로 바꾸려고 하니까 시장에 달러가 많아져서 환율은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수많은 변수들이 거미줄처럼 얽혀서 환율을 계속 움직이는 거죠. 이건 정말 알아두면 재미있는 현상인데요. 바로 제이커브 효과라는 겁니다. 보통 생각하기에 환율이 오르면 우리 물건이 싸지니까 수출이 잘 돼서 바로 무역 수지가 좋아질 것 같잖아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냐? 환율이 올라도 이미 계약해놓은 수입품 대금은 더 비싸게 줘야 하고 수출 물량이 늘어나는 데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무역 수지가 악화됐다가 시간이 좀 지나야 서서히 회복해서 좋아집니다. 이 모양이 꼭 알파벳 J자 같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에요. 경제라는 게 참 생각대로 바로바로 움직여주질 않죠. 자, 지금까지 비교 우위니 환율이니 조금은 머리 아픈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싶으시죠? 이제부터 이 모든 게 우리 삶, 우리 지갑에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이거 보면 딱 감이 오시죠? 원화 가치가 강해진다. 즉, 환율이 1,300원에서 1,000원으로 내려가면 우리한테는 좋은 거예요. 똑같은 1달러짜리 물건을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요. 해외여행 갈 때도 신나고 해외 직구할 때도 이득이죠. 반대로 원화 가치가 약해져서 환율이 1,300원으로 올라가면 어떨까요? 이제 외국인들 차례입니다. 그 사람들 눈에는 한국 물건, 한국 여행이 전부 박앤세일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출 기업이나 관광업계는 웃게 되는 거죠. 이처럼 환율이 오르는 힘은 우리 모두에게 동전의 양면처럼 다가옵니다. 53.8%.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한때 우리나라 경제 전체 규모에서 무역이 차지했던 비중입니다. 와, 나라 살림의 절반 이상이 무역에 달려 있다는 거잖아요. 이건 뭘 뜻하냐면 우리나라처럼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요, 세계 경제가 살짝만 감기에 걸려도 우리는 독감에 걸린 것처럼 크게 앓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환율이 조금만 움직여도 우리 경제 전체가 출렁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들을 전부 종합해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흔히들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강해지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과연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통화가 강해지면 해외여행 가는 우리는 좋지만 물건을 파는 수출 기업들은 힘들어지잖아요. 경제에는 이처럼 정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한 통화, 약한 통화. 과연 우리 경제에 진정으로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한 번쯤 생각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